네, 안녕하세요. 블리스위원 대표 원장 조정훈입니다. 오늘은 위고비와 관련된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아시는 것들은 메스꺼움, 설사, 변비에 관련된 이제 위장관 부작용들을 많이 알고들 계시고, 그리고 췌장염 같은 게 유발될 수 있다는 건 이미 많은 기사를 통해서 알고 계세요. 근데 오늘 촬영일 기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위고비가 들어온 지 이제 석 달째, 이제 2달 반 정도 접어드는 시점이고, 많이 쓰셔서 빨리 쓰셔야 이제 4단계 1.7mm 정도 쓰시고 계실 텐데, 2.4mg을 이제 투여를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고용량을 쓰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이 살갗 따가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몸살 걸렸을 때 오한이 드는 것처럼 근육통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좀 스쳐도 따가운, 스쳐도 아픈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고용량을 써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잘 알려지지 않았을 거고, 유튜브 방송이 올라가는 시점 되면은 아마 하나둘씩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게 다른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위고비 때문에 생긴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부작용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해결이 됩니다. 보통 이 부작용이 생긴 지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몸이 조금씩 적응하면서 좀 통증이 완화되는 걸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면은 이게 위고비 때문이구나, 다른 질환이 아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따가운 증상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연구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노보던 디스크에서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좀 부작용이 심한 분들 혈청을 검사를 해서 그 안에 실제로 항체가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 항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면 이 약효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톡스를 맞고 항체가 생기면 보톡스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위고비에 항체가 생겼을 때 위고비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논문에서 연구를 해본 결과 항체가 생기는 분들의 체중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변동이 크게 없었다. 변동폭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 위장관계 부작용이나 이런 살짝 따가운 항체 반응이, 항원 항체 반응이 있는 분들이 체중 감소가 조금 더 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결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살짝 따가운 증세는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한 부작용이고, 이거는 위고비 1.7이나 2.4를 조금 써서 고용량을 썼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고,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발매된 게 10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없을 수 있으나 앞으로 그렇게 생길 수 있다. 요즘 이제 기사에 이제 보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썼을 때 5% 정도 내외의 체중 변화가 있는, 그러니까 5% 이상 체중이 감소되지 않는 비반응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반응군이 한 20%는 되는 것 같다라는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나온 약 중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건강적인 이점이 많은 약이지만, 다이어트 시장을 끝낼 약으로는 보이진 않는 거죠. 어느 약제든 한계는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한 1100명 정도 위고비로 지금 한 1년 이상 치료를 하고 있는데, 비반응군이 한 5에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위고비를 했을 때 최초 몸무게가 약 100kg 정도였고, 위고비를 한 7, 8개월까지 썼을 때 몸무게가 한 85kg, 저는 15% 정도 빠졌고요. 여기서 이제 제 몸에 실험을 했었죠. 이제 용량도 좀 더 올려보고, 아니면은 주사 맞는 텀을 3.5일로 좀 줄여서도 맞아보고, 이렇게 해봤었는데 크게 체중 변화가 더 이상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마운저로를 구해서 이제 제가 맞아봤습니다. 맞아보니까 확실히 좀 차이가 났었고, 그래서 85kg이던 몸무게가 한 80kg 초반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논문대로
위고비는 15% 정도, 마운자는 한 20% 정도 감량을 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안 빠지는 이제 20kg, 20%에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에 이제 접어들었고,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죠. 조금 더 빼고 싶은데, 조금 더 감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저희가 블리스만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지금 한 72kg 정도, 총 28kg 정도 감량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1년 이상 위고비 치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비반응군들이 이제 많이 있으셨고, 제가 이제 했었던 그 저희만의 프로그램을 이제 이분들에게도 보내드렸고, 그래서 보내드리자마자 이제 좀 드라마틱하게 체중 빠지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었죠. 현 시점에서 한 2달 정도 저희 블리스만의 T7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환자군에서 거의 만족할 정도의 속도로 체중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인 위장관계 중에서 췌장염에 대한 부작용, 논문상에서는 1년 동안에 500명 정도 치료했을 때 1명 정도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00명이 넘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췌장 수치가 많이 높아서 중지를 하셨던 분이 3분 계시고요. 그중 한 분이 또 공교롭게 저희 병원 직원이었습니다. 이 직원분이 췌장염의 진단 기준인 췌장 수치의 상한치의 3배가 아닌 2.5배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중단을 하자고 권유를 했고, 그리고 휴약 기간을 2달 정도 가졌습니다. 2달 후에는 이제 췌장 수치가 정상으로 오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아직 그 직원분이 지금 치료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2달 후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한 달 후에 다시 피 검사를 했을 때 똑같이 췌장 수치가 올라가는 걸 보였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제가 저희가 개발한 이제 블리스티 T7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는 확신이 어느 정도 있었고, 조금 다른 기전을 가지기 때문에 췌장염의 위험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만의 블리스티 T7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첫 달 후에 췌장 수치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엊그제였죠. 엊그제 확인을 했었는데, 2달째 이제 피 검사해서 췌장 수치를 확인했는데 이전보다 오히려 더 낮아진 수치, 그러니까 정상 수치 안에 들어왔고, 이 췌장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이제 가장 큰 패턴 중에 가지는 습관은 음주입니다. 실제로 위고비를 하는 동안보다 저희 프로그램 하실 때 조금 더 많은 음주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도 췌장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보여서 제가 엄청 기뻐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가 만든 이 블리스티 T7은 위고비보다 효과적이고 마운조론보다 효과적인 것 같고, 그리고 췌장염이라든지 이런 그나마 좀 중증으로 볼 수 있는 부작용도 좀 적지 않나. 지금 2달 정도 지났고 데이터가 막 충분히 쌓여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프로그램을 하시면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는 체중을 감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40% 감량이 된다면 한국에서는 더 이상 비만 치료법이 필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석 달 후에, 5개월 후에, 뭐 6개월 후에 얼마나 더 빠지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안전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은 빠르게 쓰시면 위고비 4단계 정도 쓰실 겁니다. 이제 한 다음 달 정도 되면은 5단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리고 나서 이 5단계를 한두 달 써보시고 나서, 사실 그렇게 되면은 위고비가 뺄 수 있는 몸무게의 한 70% 정도까지는 감량이 되어야 하는 게 일반적인 그 그래프 통계거든요. 거기서 더 이상 안 빠진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오신다면 그 원하시는 건강한 몸무게 저희가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